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서울시 연구원이 발표한 서울시민의 주택 구입 태도 지수와 그리고 어느 미디어에서 제공한 부동산 기사를 분석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연구원은요, 2019년 1사분기입니다. 1월, 2월, 3월에 서울시민의 주택 구입 태도 지수는 전분기 대비, 그러니까 2018년 4사분기 대비 1.9%가 하락한 69.5포인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정부의 각종 규제 정책의 영향으로 주택 거래가 정체되고 집값의 추가 하락을 기대하는 시민들이 주택 구입을 미루면서 매수 심리가 꺾인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서울시 연구원이 밝혔습니다. 주택 구입 태도 지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1사분기는요 67.4포인트였는데 2018년 2사분기는 70.1포인트로 상승했고요. 2018년 3사분기가 72.6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7월, 8월, 9월이 엄청나게 상승했죠. 그러나 정부의 9.13 부동산 정책 이후에 2018년 4사분기는 주택 구입 태도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71.4포인트로 하락했다가 2019년 1사분기에는 무려 69.5포인트로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 안정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몇 주 전만 해도 대전, 대구, 광주가 상승 지역이었죠. 또는 상승과 보합을 유지하다가 지난주부터 역시 광역시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미디어의 부동산 기사를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헤드라인 기사는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빙하기 맞아? 소형 아파트는 더 올랐다가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더불어 2월 서울 40제곱미터 미만 매매 중위값은 74만 원이 인상되었다. 2월 달에 74만 원이 인상되었대요. 같은 기간 중대형 가격은 하락했고 1인 2인 가구 증가로 소형 아파트는 수요가 늘고 중대형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인기가 높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더 자세한 기사를 좀 알아보겠는데요. 이러한 기사들은 인턴 기자나 일반 기자들은 힘이 없습니다. 데스크에서 시키는 대로 기사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언론 미디어들의 데스크들은 쇼킹한 기사를 좋아합니다. 기사 내용을 디테일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석 달째 하락하며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빙하기를 보내고 있지만 중소형 아파트 인기는 식을 줄 모른다. 1인 2인 가구가 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대형보다 상대적으로 매매가가 저렴해 시세가 오름세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국민은행 KB부동산이 있죠. 2월 서울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미만. 사실은요,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4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매매가가 1억 원 이하일 때는 1세대 1주택일 때는 정부가 취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서민주택이죠. 그런데 소형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3억 2,355만 원으로 전달 대비
74만 원이 올랐다. 이런 기사입니다. 중소형 40제곱미터 이상 62.8 미만은 아파트도 2월 달에 11만 원이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 중형 62.8제곱미터 95.9제곱미터 미만, 중대형 95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 미만, 대형 135제곱미터 이상 아파트 가격은 모두 하락했다. 하락한 건 당연한 겁니다. 2월 서울 주택 매매값은 전달보다 0.05%를 내리며 4년 반 만에 하락으로 전환했다. 극심한 침체를 보이고 있는 중이지만 중형 이상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사이 중소형 이하는 오히려 가격이 오른 것이다. 틀린 얘기는 아니겠습니다. 실제 금융결제원의 자료를 분석해 보면 지난해 공급한 신규 아파트의 타입별 청약 경쟁률 순위에서 상위 10개 순위 중 7개를 전용 85제곱미터 이하가 차지했다. 그렇죠. 85제곱미터 이하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입니다. 국민주택이 당연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거래량 역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타입이 지난해 27만 7,988건이 거래돼 4만 6,012건에 그친 85제곱미터 초과와 600가량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추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신규 청약을 진행한 단지 중에서도 중소형이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다. 지난달 청약에서 1순위 마감한 태릉 해링턴 플레이스는 가장 작은 전용 면적인 49제곱미터형이 최고 경쟁률 63대 1을 나타냈다. 전평형 평균 경쟁률 12대 1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앞서 청약을 진행한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도 가장 작은 전용 면적 39제곱미터형이 전체 평균 11대 1에 5배를 웃도는 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정 지역을 좀 피하라는 것 같습니다. 1분기 서울 아파트 시장이 거래 절벽에 부딪히며 침체기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실수요 위주 중소형 아파트의 인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형 아파트가 오히려 인기가 더 있다. 그런 이유를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런 기사를 보면서 결론을 내려보고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소형 아파트를 저 개인적으로도 추천하고 싶고요. 좋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분양가라든가 매매가가 중형 아파트보다는 상당히 저렴하고 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없는 서민들은 역시 소형 아파트를 구입할 수밖에 없고, 또 1인 가구나 2인 가구들이 역시 소형 아파트가 인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소형 아파트는 임대를 한다 하더라도 공실률이 적습니다. 그러나 단 입지가 좋아야 되겠죠. 또 전철을 이용해서 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전철역에서 가깝다면은 교통수단이 좋다면은 당연히 공실률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실수요자가 풍부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처분하고 싶어도 양도가 가능한 것들이 소형 아파트들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선호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사를 보면서 언론이죠. 미디어, 매스미디어니까 언론의 기사를 보면서 이런 타인, 내 자신이 판단이 아니라 그 언론의 기사를 보고 타인의 판단입니다. 제3자가 주는 그런 판단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며, 타인이 주는 그러한 판단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꼭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이죠, 전국적으로 어떻습니까? 부동산 분위기는 침체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 2월 달에 지난 2018년 2월보다
2019년 2월에 거래가 뭐 78%가 격감했으니까요. 엄청난 지금 거래 절벽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부동산 분위기는 침체 분위기지만 미분양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는 역시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주택시장에 앞으로 미칠 영향력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요, 올해 1월 말 기준입니다.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준공 후에 미분양이 1월 말입니다. 17,981가구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지난 2014년 9월에 18,342가구를 기록한 이후 52개월 만에 지금 미분양이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 등 지역 기반 산업 쇠퇴 등으로 특히 주택 경기가 좋지 않은 경상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이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요, 준공 후에 미분양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은요, 3,045가구가 미분양이고요. 경상남도도 3,030가구가 미분양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방 전체의 준공 후 미분양은 15,000가구, 수도권은 2,981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국의 전체 미분양은 59,162가구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심지어 수도권의 미분양도 8,153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시장에서는요,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 상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요. 그리고 정부가 앞으로 지금 공시가격 인상으로 이제 7월 달에 9월 달에 재산세가 나오고요. 12월 달에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유세가 인상되고 있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요. 쉽게 지금 대출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입주 물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 뭐 내수 경기도 좋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내수 경기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단식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앞으로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는 분들은 매수 타이밍을 상당히 중시하게 여기셔서 다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정부에게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들에게 신뢰성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 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정책을 수립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야기될 것인가, 이러한 과거 데이터에 의해서 예측 가능한 그러한 정책을 수립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계속 하락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하락되는 게 정상적인 거라고 봅니다. 지난해 말이죠, 서울에서 평균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1년 사이에 19.95%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특정 지역은 30-40%는 물론 마포, 용산, 성동은 30-40%는 기본에다가요, 특정 지역은 무려 40%, 50% 이상 상승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 9.13 정책 이후에 이제 2%도 하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단식으로 한 번에 가격이 하락하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중장기적으로 하락도 정부가 시켜야 되겠고, 당연히 하락을 해야 그러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저해 요인들을 없앨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는데 정말 심도 있게 안정감 있게 그런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고요. 여러분들 좋은 댓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